서랍 속 호텔 영수증을 보는 순간 5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똑같은 호텔 이름이었다. 도연은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영수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예약자명 윤태호. 체크인 시간 오후 2시, 체크아웃 다음날 오전 11시. 어제 날짜였다. 어제 서연은 친구 만난다고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다. 미안, 얘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라고 했다. 19년 결혼 생활에서 수없이 들어온 변명이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샤워를 하고 있었다. 도연은 서랍을 뒤져 다른 증거를 찾았다. 영수증 뒤편에서 작은 메모지가 나왔다. 서연아, 어제 고마웠어. 태호라는 손글씨였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5년 전 첫 번째 불륜을 발견했을 때와 똑같은 감정이었다. 아니, 더 심했다. 그때는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랑하니까,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서연의 폰이었다. 화면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다. 어제 뜨거웠어. 다음에 언제 만날까? 발신자는 태호였다. 도연은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게 분명해졌다. 5년 전에도 같은 상황이었다. 같은 변명, 같은 거짓말, 같은 배신.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엔 두 번째라는 것뿐이었다. 샤워실 문이 열렸다. 서연이 수건을 두르고 나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말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불륜을 저지르고 온 여자의 모습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 서연이 거울 너머로 도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언제나 하던 일상적인 질문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괜찮았어.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다. 드라이어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소음 속에서도 도연의 가슴은 더 크게 뛰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서연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1시간 전만 해도 다른 남자와 함께였을 여자가 지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남편 옆에서 자고 있었다.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5년 전엔 용서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었다.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다. 정말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용서는 또 다른 기회가 아니라 더 교묘하게 숨길 시간을 준 것뿐이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도연은 깨달았다. 그날 밤, 더 이상 용서라는 단어는 떠올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서연이 깨기 전에 집을 나서고 싶었다. 얼굴을 마주보고 아무렇지 않은 척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계란 프라이를 굽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푸고 있었다. 19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다. 일찍 일어났네.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도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식탁에 앉아서도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서연은 도연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평소 같으면 고생했다라거나 맛있겠다라는 말을 했을 텐데 오늘은 말이 없었다.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걱정하는 척하는 목소리였다. 도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순간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다. 서연아, 어제 어디 갔었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깐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말했잖아, 미숙이랑 은주랑 만났어. 어디서? 강남에서. 왜? 거짓말이었다. 도연은 확신했다. 서연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다.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빨랐다. 19년을 함께 산 사람이면 알 수 있는 미묘한 변화였다. 밤늦게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너도 알잖아. 친구들이랑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 또 거짓말이었다. 서연은 원래 일찍 집에 오는 편이었다. 특히 친구들 만날 때는 더욱 그랬다. 집에 빨리 가야 한다면서 항상 먼저 자리를 뜨곤 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호텔 영수증을 꺼내서 식탁 위에 놓았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건 뭐지? 서연은 영수증을 보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머릿속으로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게 분명했다. 어디서 나온 거야? 네, 가방에서.
내 가방을 뒤졌어?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다. 전형적인 서연의 방어 방식이었다. 잘못을 들켰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며 화제를 돌리는 것. 가방을 뒤진 게 문제야. 호텔에 간 게 문제야?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연은 여전히 영수증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5년 전이랑 똑같은 호텔이더라. 기억나? 그 말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서연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도연이 먼저 말했다. 윤태호가 누구야? 서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이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영수증에 적힌 이름까지 들켰으니까. 헬스장 트레이너야. 겨우 나온 대답이었다. 도연은 웃음이 나왔다. 헬스장 트레이너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뜻이었다. 트레이너랑 왜 호텔에 가? 운동 끝나고 술 마셨는데 너무 취해서. 하루 종일? 서연이 말문이 막혔다. 체크인 시간이 오후 2시였다는 걸 도연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 순간 도연은 모든 걸 이해했다. 5년 전의 용서, 5년간의 평온한 일상, 서연의 변화된 모습,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서연이 뭐라고 말하든 이미 늦었다.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도연은 생각했다. 그녀 입에서 나온 말은 남자가 아니라는 선언이었다. 회사 책상에 앉아서도 도연은 집중할 수 없었다. 자꾸만 5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첫 번째 불륜을 발견했던 그 순간 말이다. 그때도 비슷했다. 서연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했고 추궁했고 서연은 울면서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그렇게 말하며 도연의 다리를 붙잡고 울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때 도연은 왜 용서했을까? 사랑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체면 때문이었을까? 사실은 다른 이유였다. 서연을 잃을 수 없어서였다. 그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서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19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연은 도연의 전부였다. 대학교 3학년 때였다. 도서관에서 처음 본 서연은 다른 여자들과 달랐다.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아련한 매력이 있었다. 도연은 한 번에 빠져들었다. 서연에게 다가가기 위해 온갖 핑계를 만들어냈고 6개월 동안 쫓아다녔다. 서연도 도연을 좋아했다. 성실하고 진실한 남자라고 했다. 졸업 후 바로 결혼을 약속했고 2년 뒤 결혼식을 올렸다. 그때만 해도 도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결혼 초기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다. 서연은 도연만 바라봤고 도연도 서연만 있으면 됐다. 아이가 생기고 집을 마련하고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갔다. 언제부터 달라졌을까? 민지가 중학생이 되고 서연이 다시 자기 시간을 갖기 시작한 무렵부터였나.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모임이 잦아졌다. 처음엔 반가웠다. 서연이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서연의 시선이 점점 도연에게서 멀어져 갔다. 집에 있을 때도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도연이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했고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다. 5년 전 첫 번째 불륜을 발견했을 때 도연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안도했다. 서연이 이상해진 이유를 알게 됐으니까. 그때 서연은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았다. 매일 도연에게 매달렸고 어떻게든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도연도 믿고 싶었다. 서연이 정말 바뀔 거라고, 다시 예전처럼 자신만 바라볼 거라고. 1년 정도는 그랬다. 서연은 어디 가든 도연에게 먼저 말했고 늦으면 연락했고 휴대폰도 보여줬다. 도연은 그런 서연을 보며 용서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년, 3년이 지나면서 서연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아니, 더 교묘해졌다. 이번엔 들키지 않게 잘 숨겼다. 5년 동안이나 도연은 그동안 뭘 했을까? 서연을 감시했다.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의심하고 또 의심했다. 사랑한다면서 믿지는 못했다. 그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소유욕이었을까? 서연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이제는 구분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도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온 게 과연 가정이었을까? 서연과의 사랑이었을까? 여보, 점심은 먹었어? 서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평소와 똑같은 문장이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도연은 휴대폰을 꺼두었다. 이제는 확실해졌다. 내가 지킨 건 가정이 아니라 나 자신의 집착이었구나. 그날 저녁 도연은 평소보다 2시간 늦게 집에 돌아왔다. 일부러였다. 서연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을 자신이 없었다. 집 앞 공원을 몇 바퀴 돌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그래도 시간이 안 가서 PC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47세 남자가 PC방에서 혼자 앉아있는 자신이 한심했다. 집에 들어서자 서연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현관까지 나와서 고생했어라고 말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고개만 돌렸다. 서로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다. 도연은 샤워를 하고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 한쪽 끝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서연과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했다. 19년간 함께 써온 침대가 이렇게 넓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서연이 침실로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도연 옆에 바짝 붙어 누웠을 텐데 오늘은 반대편 끝에 누웠다. 둘 사이에는 베개 2개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 몇 분간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도연아,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해. 서연의 목소리에 눈물기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5년 전에도 똑같은 목소리로 사과했으니까.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서연이 몸을 돌려 도연을 바라봤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아, 나 봐. 제발. 그제야 도연이 고개를 돌렸다. 서연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진짜 울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5년 전에도 그랬다.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 도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거칠었다. 솔직히 말해봐. 내가 뭐가 부족했는데? 서연이 머뭇거렸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다. 대답해. 그게 아니야. 뭐가 아니야? 다른 남자한테 가야 할 만큼 내가 못났어?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요즘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도연은 알아들었다.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였다. 사실이었다. 최근 몇 달간 부부관계가 뜸했다. 도연도 의식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서연에게는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이유가 된 거였다.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간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남자로서 부족하다는 거지?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대답 자체가 답이었다. 도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남편으로서 부족한 게 아니라 남자로서 부족하다는 거였다. 4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다. 너는 나를 남자로 안 보는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도연이 먼저 일어났다. 이해했어. 도연은 침실을 나갔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쌌다. 19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서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남자로서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다른 남자를 찾았다는 것. 그 말은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남자로서의 종말이었다. 그 후 사흘 동안 도연은 서연과 말을 섞지 않았다. 아침엔 먼저 나가고 저녁엔 늦게 들어왔다. 집에 있을 때도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다. 서연은 그런 도연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죄책감이었다. 5년 전과는 다른 종류의 죄책감이었다. 그때는 들켜서 미안한 마음이었다면 이번에는 도연을 상처 입힌 자신이 미안했다. 특히 그날 밤 침실에서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연이 자신을 남자로 보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 서연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사실은 그 반대였다. 도연이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는다고 느꼈던 거였다. 언제부터인가 도연의 눈에서 욕망이 사라졌고 서연은 그저 아내이자 민지 엄마로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걸 도연에게 상처가 되는 방식으로 표현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19년을 함께 산 남자를, 자신을 가장 사랑해준 남자를 그렇게 아프게 할 권리가 있었을까? 셋째 날 오후, 태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서연 씨, 괜찮아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됐어요. 서연은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답장을 해야 할까, 말까? 도연이 알고 있다는 걸 태호에게 말해야 할까? 태호는 서연보다 2살 어렸다.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젊고 활력 넘치는 남자였다. 처음 헬스장에서 만났을 때부터 서연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서연의 운동 자세를 봐주고 식단을 챙겨주고 운동 후에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태호는 서연을 여자로 봤다. 44세 중년 여성이 아니라 여전히 매력적인 한 여자로 대했다. 서연은 그런 시선에 목말라 있었다. 도연에게서는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그런 시선에.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도연의 상처받은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거실 소파에서 웅크리고 잠든 모습도. 5년 전에는 없던 복잡한 감정이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고 태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끊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남편이 알았으니 이제 만날 수 없다고. 아니면 조심스럽게 계속 만나자고? 오후 내내 고민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태호는 추가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서연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도연이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평소보다 훨씬 늦었다. 술 냄새가 났다.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신 것 같았다. 서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도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서연은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결정을 해야 했다. 도연과 제대로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모든 걸 정리하든지. 하지만 도연은 샤워 후 다시 거실로 나갔다. 서연과 대화할 의사가 없어 보였다. 침실에 혼자 남겨진 서연은 더욱 복잡한 마음이 되었다. 새벽 2시,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휴대폰을 다시 꺼냈다. 태호의 메시지가 여전히 읽음 표시 없이 남아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연은 답장을 보냈다. 내일 오후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서연은 깨달았다. 그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는 순간 나는 선택했다. 다음 날 오후 3시, 서연은 강남역 근처 카페로 향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했고 태호가 좋아했던 원피스를 입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예전처럼 설레지 않았다. 카페에 들어서자 태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전히 잘생기고 젊어 보였다.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의 깔끔한 옷차림. 서연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서연 씨, 여기요.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였다. 서연이 자리에 앉자 태호가 미리 주문해둔 커피를 밀어줬다. 서연이 좋아하는 카라멜 마키아토였다. 왜 이렇게 연락이 뜸했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태호의 표정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도연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영수증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 태호 씨, 우리 관계를 남편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긴장한 표정으로 변했다. 어떻게요? 확실해요? 호텔 영수증을 찾았어요. 그리고 서연이 말을 잇기 전에 태호가 먼저 말했다. 그럼 우리 당분간 만나면 안 되겠네요. 서연은 당황했다. 걱정이나 미안함이 아니라 자기 걱정부터 하는 태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 당분간이요? 네. 남편분이 의심하고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저도 집사람한테 들키면 곤란하고. 태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처지를 먼저 걱정했다. 서연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남편과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서연 씨는 괜찮아요. 남편분이 뭐라고 하세요? 뒤늦게 물었지만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상황 파악을 위한 질문 같았다.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요. 집에서 저랑 말도 안 하고.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도연의 상처받은 얼굴이 떠올랐다.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태호가 위로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다.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고 시계도 보고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태호 씨, 우리 어떻게 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태호의 대답은 예상보다 차가웠다. 일단 시간을 좀 두고 봐야죠.
남편분이 진정하실 때까지 그럼 그때까지는 연락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자는 게 아니라 태호는 그저 자신을 보호하려고만 했다.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힘들어요. 집에서 의심받고 있거든요. 태호는 서연의 감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계산서를 보며 반반씩 내자는 제스처를 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태호에게 자신은 무엇이었을까? 진짜 특별한 여자였을까? 아니면 그냥 재미있는 상대였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태호의 반응을 보니 답은 명확했다. 서연은 자신의 몫에 커피값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다. 서연 씨, 어디 가요? 저 먼저 갈게요. 언제 다시 연락?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다. 태호가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다. 지하철로 향하는 길에서 서연은 생각했다. 내가 뭘 기대했었을까? 태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남편과 맞서서라도 자신을 선택할 거라고? 웃음이 나왔다. 결혼한 44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에게서 무슨 책임감을 바란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서연은 결심했다.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내가 바란 건 이게 아니었다. 태호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흘렀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됐다. 도연은 출근하고 서연은 집안일을 하고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다. 아침 7시 30분, 식탁에서의 15분은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었다. 도연은 신문을 펼쳐놓고 있는 척했지만 눈은 서연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서연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식사를 했지만 화면이 켜질 때마다 움찔했다. 밥 더 드실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평소 같으면 여보, 밥 더 줄까? 라고 했을 텐데 요즘은 존댓말이 섞이기 시작했다. 어색함을 감추려는 노력이었다. 도연은 고개만 저었다. 말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아니라는 한마디조차 아까워하는 듯했다. 서연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도연은 출근 준비를 했다. 평소보다 5분 빨리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닫으며 다녀올게라는 말도 없었다. 서연은 설거지하는 손을 멈추고 문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도연이 출근하고 나면 서연의 진짜 하루가 시작됐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태호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사실 있어도 답장할 생각이 없었지만 그래도 확인하는 습관은 남아 있었다. 서연은 평소보다 부지런히 집안일을 했다. 청소를 더 꼼꼼히 하고 요리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죄책감을 집안일로 달래려는 건지 아니면 도연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건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다. 오후 3시 서연은 헬스장에 갔다. 태호를 만날까 봐 처음엔 망설였지만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다. 다행히 태호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일부러 시간을 피하고 있는 것 같았다. 러닝머신에서 뛰면서 서연은 생각했다. 도연은 자신이 태호와 관계를 정리했다는 걸 알까? 아직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할까?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럴 명분이 없었다. 잘못한 건 자신이니까. 저녁 6시 도연이 돌아왔다. 평소보다 30분 늦었다. 회사에서 일부러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았다. 서연은 현관에 나가지 않았다. 예전엔 항상 나가서 가방을 받아줬는데 요즘은 그럴 용기가 없었다. 도연은 샤워를 하고 거실로 나왔다. TV를 켜고 뉴스를 봤다.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차렸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저녁 드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연은 식탁으로 왔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다. 젓가락질도 기계적이었다. 맛있다거나 짜다거나 하는 평소의 반응이 전혀 없었다. 서연도 밥맛이 없었다. 도연이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답답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낼 건지 모르겠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은 다시 거실로 갔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도연의 뒷모습을 훔쳐봤다. TV를 보고 있는 척하지만 집중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채널을 자주 돌렸다. 평소엔 한 프로그램을 끝까지 봤는데 밤 10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다. 가장 어색한 순간이었다. 도연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잘 생각인 것 같았다. 서연은 먼저 침실로 들어갔다.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서연은 도연을 한 번 더 뒤돌아봤다.
도연도 서연을 보고 있었다. 잠깐 시선이 마주쳤다가 서로 고개를 돌렸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도연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볼륨을 낮춘 채로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새벽 2시, TV 소리가 멈췄다. 도연이 드디어 잠자리에 든 것 같았다. 하지만 뒤척이는 소리가 한참 계속됐다. 서연은 깨달았다. 도연도 자신만큼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분노와 상처, 실망이 뒤섞여 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둘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져야 하는 게임 같았다. 일주일째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서연은 느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적이 되어 있었다. 토요일 오후 서연이 장을 보러 나갔다. 평소보다 오래 걸릴 거라고 했다. 친정 어머니께도 들를 예정이라고. 도연은 혼자 남은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거실을 걸어 다니다가 서연의 화장대 앞에 섰다. 거울 위에 놓인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결혼식 사진, 민지 돌잔치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모두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이었다. 가장 오래된 사진을 집어들었다. 대학 시절 서연과 함께 찍은 첫 번째 사진이었다. 둘 다 어렸고 풋풋했다. 서연은 수줍게 웃고 있었고 도연은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다. 계산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냥 서연이 좋았다. 서연의 목소리, 웃음소리, 가끔 보여주는 수줍은 표정. 모든 게 사랑스러웠다. 언제부터 달라졌을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생활에 쫓기면서부터였을까? 아니면 더 이전부터 조금씩 변하고 있었던 걸까? 도연은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었다. 서연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최근에 산 옷들도 몇 벌 보였다. 예전보다 화려하고 젊어 보이는 스타일이었다. 누구를 위한 옷이었을까? 서랍을 열어봤다. 예전엔 이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 5년 전부터 습관이 됐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감시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서랍 안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서연의 다이어리였다. 열어보고 싶었지만 망설여졌다. 이미 충분히 알았는데 더 확인해서 뭐하나. 도연은 수첩을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더 이상 감시하고 싶지 않았다. 5년간 해온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다. TV를 켜려다가 말았다. 조용한 게 좋았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47년을 살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이 또 있었을까? 결혼할 때도, 민지를 낳을 때도, 집을 살 때도 이렇게 막막하지는 않았다. 그때는 서연과 함께 결정했으니까. 지금은 혼자였다. 서연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5년 전처럼 용서를 빌까? 아니면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할까? 이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단어였다.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됐다. 이혼하면 뭐가 달라질까? 서연 없는 삶을 상상해봤다. 혼자 사는 아파트, 혼자 먹는 식사, 혼자 보는 TV. 자유로워질까? 아니면 더 외로워질까? 민지는 뭐라고 할까? 이제 성인이니까 이해할까? 아니면 아빠를 원망할까? 왜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냐고 할까? 왜 진작 결정하지 못했냐고 할까? 또 다른 선택지는 다시 용서하는 것이었다. 5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게 있을까? 서연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5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가장 어려운 건 자신의 마음이었다. 서연을 아직도 사랑하는가? 분명히 미워하고 있지만 그게 사랑의 다른 모습인지 알 수 없었다. 무관심해질 수 있다면 오히려 편할 텐데. 시계를 봤다. 오후 5시였다. 서연이 돌아올 시간이었다. 곧 현관문이 열리고 또다시 어색한 저녁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다. 선택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19년간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하지만 언젠가는 결정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용서할 것인가, 끝낼 것인가, 사랑을 지킬 것인가,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돌아오고 있었다. 도연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마중 나갈 이유도, 나가지 않을 이유도 분명하지 않았다.
사랑은 끝난 걸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걸까? 19년이라는 시간이 한 번의 배신으로 무너질 수 있는 걸까? 두 번의 배신으로도 버텨낼 수 있는 걸까?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